자, 립 활성화.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정적 라우팅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적 라우팅 중에 RIP라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라우팅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P라는 프로토콜이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게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쓰기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458페이지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요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정적은 관리자가 직접 목적지 경로를 갖다가 IP 라우트 명령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동적 라우팅은 라우팅 프로토콜이 경로 정보를 서로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그림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죠? 나의 네트워크 대역이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 A 라우트라면 이 A 라우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대역을 어디로? 이 라우트로 광고, 예, 이렇게 서로서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라우트는 이 네트워크 대역을 또 예?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라우트가 알려준 이 경로를 이 B 라우트라면 B 라우트의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 경로를 만약에 RIP로 경로를 지금 배웠다면 R에서 이 네트워크 대역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서 이 네트워크로 가는 방법을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가 RIP도 있지만 EIGRP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OSPF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에 대해서만 우리는 학습할 겁니다. 여러분 OSPF나 EIGRP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또 2학기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수업에 가면은 이런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을 어떻게 세팅을 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럼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렇게 경로 정보를 막 주고받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업데이트 정보의 전달 방법. 이거는 이제 광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A 라우트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을 열로 광고할 때 광고하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RIP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많은 부하를 주는 방법이 있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RIP는 버전 2가 또 나오는데 버전 2는 또 멀티캐스트로 우리가 광고를 합니다. 그럼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 뭘 전달할 것이냐? A가 요 네트워크 대역을 광고하면서 또 서브넷 마스크도 같이 광고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매트릭 값, 홉 카운트 개수도 광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뒤에 광고하는 내용을 직접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전달 시점, 언제 광고할 것이냐? RIP라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30초마다 광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업데이트 정보를 받는 수신자 위치 방법, 이거는 옆에 있는 라우터한테 받습니다. 내가 옆에 라우터한테 광고하고 즉 넥스트 오브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직접 라우팅을 돌려서 디버깅이라는 라우팅하는 과정을 보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광고하는지, 언제 광고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와 광고를 주고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459페이지 하단의 점 4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고요. 근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는 세팅하기 전에 먼저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그 종류는 사실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459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IGP라는 단어가 있고 EGP라는 단어가 보여지고 460페이지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보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AS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요. AS란 말은 오토노머스 시스템, 우리말로 말하면 자율 시스템입니다.
자율 시스템, 자치 시스템, 뭐 자율 시스템. 자, 어떤 자율 시스템이죠? 어떤 의미냐?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쓰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을 우리는 하나의 AS를 합니다. 즉, 어디에서 어떤 뭐 컨트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라우터들끼리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우리 학교, 대학교가 하나의 AS입니다. 대학교 안에 많은 우리가 라우터, 그건 라우터가 아니고 L3 스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존재하는데, 그럼 이 대학교의 이 네트워크를 라우팅하기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독자적으로 학교 안에 자체에서 우리가 학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것이다, RIP를 쓸 것이다, OSPF를 쓸 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을 AS라고 합니다. AS. 우리 KT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하나의 AS예요. KT도 KT 내부에서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KT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AS는 한 7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신 사업자들,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들, 대기업들 또는 뭐 방송사, 신문사, 그죠? 이런 큰 뭐 연구 단체 등 많은 어떤 AS들이 존재합니다. AS가. AS는 요 AS 번호라는 게 필요한데요. 요 번호도 돈을 주고 사실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보려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 AS가 어떤 AS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한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키사죠. 바로 키사.org, or.kr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저번에 1장에서 IP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잠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은가요? 사업 소개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인터넷 주소, 여기 바로 IP죠. 예, 이걸 클릭을 하고요. 예, 그러면 저 밑에 보니까 IP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여기 다시 IP 요 있네, 그죠? IP 주소 할당 관리 들어가면은 밑에 IP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신이 바로 KR릭이었습니다. 요 링크를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IP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IP를 관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IP 주소라는 부분이 보이네요. 예, IP 다시 메인 메뉴에 보니까 IP 보입니다. 자, 여기 뭐 IP 버전 4에 대한 이야기, 버전 6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관리 체계, 이거 제가 우리 1장에서 보여드렸죠. 맨 상위 기구가 INA가 있고 전 세계 5개 대륙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 APNIC, 아시아 태평양닉에 속해 있다고 했죠. 요 밑에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존재하죠. 옛날 KR릭입니다. 요 밑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존재합니다. KT, SK 브로드밴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한 100여 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바로 여기 보면 관리 대행자 이 부분 보면은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 우리 사용 여기 있죠.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다가 KT와 같은 ISP에 요청을 하고, ISP는 또 IP가 필요하다면 키사에 요청을 하고, 키사 우리나라 IP가 부족하면 APNIC에 요청을 하고, APNIC은 또 이렇게, 그죠? 이런 기구 저주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RIP는 유럽 대륙이고요. RIP는 북아메리카 대륙이고,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 등 아프리카 이렇게.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닉에 우리나라도 있지만 JPNIC 일본, 자이니c 중국 이런 인터넷 관리 기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관리 대행자 부분이 보면은 여기 바로 관리 대행자란 바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관리 대행자거든요. 즉 인터넷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ISP니까요. 예, 그래서 관리 대행자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면은 자, 보시는 이게 바로 한 110개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LG 플러스도 보이고 있고요. KT도 보이겠죠. 예, SK도 보이고 있고, 그죠? 이게 여기 있는 회사가 전부 다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ISP 숫자고요. 이 AS 번호가 보이네요. 우리가 보고 싶은 AS. AS 번호가 뭔지, 자, AS 번호가 뭐다라는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AS 번호를 또 할당받기 위해서는 자, 신청 보면은 AS 번호는 번호가 중요합니다. 번호가 300만 원 하네요. 매년 30만 원씩 줘야만 번호가 또 유지가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AS 번호 사용자를 볼까요? 자, 조직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상경통보통, IT기업, 그죠? 뭐 대학교들 등등등. 이게 아마 700여 군데가 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AS 번호가 있다, 그죠? 이 번호를 갖다가 돈 주고 아까 300만 원 주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S는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관리한 하나의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AS 번호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 지금 AS 번호가 뭘까요? 여기 컨트롤 F1이 아닌가요? 컨트롤 F. 네, 자, 영남 이공대 한번 쳐볼까요? 영남 이공대학교. 자, 보이네, 그죠? 우리나라 AS 번호가 지금 18,319번이고요. 2003년 4월 9일 날 AS 번호를 우리가 신청을 했네요. 네, 아까 300만 원 주고 요 번호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KT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저 KT도 하나 AS라고 했죠. 네트워크를 우리가 연결할 때 바로 AS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는, 라우팅을 하는데,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S 번호라는 게, 그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AS라는 것은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대부분의 학교, 뭐 대부분의 기업, 뭐 방송사, 또 통신사들이 독자적인 하나의 AS다. 그럼 여기를 우리 학교로 볼까요? 영남이공대 YNC로 보고, 우리 학교가 KT와 연결되어 있겠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예. 아까 우리 학교 AS 번호가 18,000 얼마였다, 그죠? 번호가, 그죠? KT 번호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AS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이 AS 안에 이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 네트워크 안에 많은 라우터들의 라우팅을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뭐라냐면 IGP라 합니다. 우리말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RIP, EIGRP, OSPF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은 하나의 AS 안에서 동작을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KT도 OSPF를 쓴다고 했죠. 그 KT도 바로 요 IGP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S와 AS 간에, 즉 우리 학교와 KT 간에도 경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KT를 통해서, 그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AS와 AS 간의 라우팅을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EGP라고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BGP란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지금 우리 이 과정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과정, 프로페셔널 과정에 가면은 BGP 라우팅을 좀 배우게 되는데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그래서 우리는 바로 IGP, 요 AS 안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AS 관점에서 IGP냐, EGP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RIP, EIGRP, OSPF 이야기 때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는 IGP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 즉 하나의 AS 안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라우팅 프로토콜이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AS 관점에서 IGP냐, EGP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걸 이해 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461페이지에 그죠? 있는 그림인데요. 460페이지 하단부터 보게 되면 우리 동쪽은 경로 정보를 이렇게 서로 이웃화 나웃화 막 주고받는다고 했죠. 이 주고받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거리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상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4장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거리 벡터는 거리의 방향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만 이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바로 RIP라고 했고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얘가 바로 OSPF라고 했고요. 요 두 놈의 성격을 하이브리드 섞어 놓은 게 바로 EIGRP입니다. EIGRP 우리가 바로 앞에 IGP 라우팅 프로토콜 세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경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서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구분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가 립이고 링크 상태가 OSPF고 그 다음에 두 놈의 성격을 섞어 놓은 게 EIGRP다. 이런 이야기를 461페이지 그림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461페이지의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관리 거리값이 나오네요. 관리 거리값.
우리 저번 시간에 매트릭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죠? 매트릭. 예, 매트릭이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값이 바로 매트릭 값인데 이 매트릭 값이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좀 달랐죠. RIP는 홉 카운트, 그 다음에 EIGRP는 대역폭하고 지연이라는 값을 계산하고, 그죠? 속도를 계산한다는 이야기고, OSPF는 코스트, 우리말로 비용이라는 값을 쓰는데 그 또한 속도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뭐냐? 관리 거리값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게 되면 우리 라우팅 테이블을 봤을 때요. 참 잠깐 보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스퀘어 브래켓 안에 앞에 요 숫자가 요게 AD 값이라고 했죠. 요 뒤에 숫자가 매트릭 값이라고 했는데 정적은 관리자가 경로를 정하다 보니까 매트릭 값이 제로예요. 예. 관리자가 경로를 무조건 정해버리죠. 그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매트릭 값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동적 라우팅을 세팅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요 스퀘어 브래켓 앞에 요게 바로 AD 값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트릭 값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AD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AD 값은요,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 자, 지금 여기 A 라우트고요. A 라우트가 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2개가 있네요. 자, B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의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2개를 쓰고 있네요. B로 가는 경로는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C로 가는 경로는 RIP를 쓰고 있네요. 하나의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2개 이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근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2개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경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EIGRP는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시스코 전용입니다. 이건 다른 회사 라우터에서는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이 구동이 안 됩니다. 세팅이 안 됩니다.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동작하는데 아주 성능이 좋아요. 네. OSPF보다 성능이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A와 B와 D 하나의 경로만, 즉 C 라우터가 없이 하나의 경로만 연결해서 이 네트워크로 가는 네트워크를 설계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는 A와 B와 C, D 라우터, A와 B, D 라우터가 전부 다 시스코 라우터를 샀어. 세팅을 했어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EIGRP를 구동을 해서 요 A가 이 네트워크로 가는 라우팅을 지금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로가 다운돼 버리면은 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용성이 좀 떨어지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가용성을 좀 높이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용성이란 것이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사실 가용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링크가 죽으면 대체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링크, 하나의 연결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라우터를 하나 샀어요. 근데 C 라우터는 이거는 시스코 라우터가 아니에요. 예.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약간 저렴한 라우터를 샀다는 이야기죠. 시스코 라우터가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결국은 시스코 라우터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EIGRP를 이 라우팅 프로토콜 구동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RIP가 있고 또는 OSPF가 있을 수 있습니다. OSPF가.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이 라우팅은 EIGRP로 동작하고 있고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이 라우터에서는 이 경로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하나의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2개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D 라우트는 이 라우트는 B를 통해서는 EIGRP로 경로를 학습을 하고 C를 통해서는 RIP로 경로를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D는 판단해야 됩니다. EIGRP로 배운 요 B로 알려주는 경로가 좋은지 C가 알려주는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하는 값이 바로 관리 거리 값입니다. 이 관리 거리 값이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기본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어요. EIGRP는 90이고 RIP는 120이고 OSPF는 110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462페이지 표 5-6을 보면은 이런 관리 거리 값이 정의된 게 보이죠.
거기 보니까 정적 경로가 1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현재 정적 경로를 정의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요 그림에서.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자, 보세요. 1 맞죠? 1. 그 다음에 직접 연결된 거 C. C는 나한테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직접 연결된 인터페이스는 관리 거리값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스코 라우터는 관리 거리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D는 판단하기를 EIGRP가 관리 거리값이 90이고 리브로 배운 경로는 120이다 보니까 EIGRP 경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D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EIGRP로 가는, 그죠? B로 가는 경로, 이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합니다. 이 경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로가 다운되게 되면 이 경로를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로를. 자, 이때 바로 관리 거리값이라는 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로 하나의 목적지 경로를 배우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학습한 경로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때 관리 거리값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목적지 제가 좀 반대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죠. D는 요 네트워크 대역을 B한테 A한테 알려주겠죠. EIGRP를 알려줍니다. D는 C를 통해서 A로 알려주는 부분은 RIP로 알려줍니다. 그럼 A 라우터는 E의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E에 대한 목적지를 갖다가 뭐로 등록시킬 것이냐. 관리 거리값이 90이 120보다 작다 보니까 190의 경로를 가지는 열로 가는 경로를 등록을 시킵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EIGRP는 라우팅 테이블 코드가 우리 저번에 알아봤었죠? D라는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D 해서 E로 가는 목적지를, 그죠? B 라우트를 통해서 가는 경로를 등록을 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 거리값은 이렇게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지를 학습했을 때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로 학습한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할 때 바로 관리 거리값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62페이지 이야기가 요약이고요. 463페이지. 또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하는 부분이 클래스 관점에서 분류하는데요.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 463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광고할 때 서버넷 마스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서버넷 마스크를 목적지 그 대역을 광고를 받게 되면 서버넷 마스크를 등록을 해야만 그 목적지에 존재하는 IP 대역, IP 개수가 파악이 되는데 서버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다 보니까 클래스 풀은 그 경로를 수신하는 광고를 받는 라우터가 서버넷 마스크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관점에서 가정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서버넷 마스크를 갖다가 세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 좀 약간 부정확한 그런 경로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그게 바로 RIP 버전은 이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IGRP는요, 이거는 EIGRP의 전신입니다. IGRP 앞에 E를 붙인 게 EIGRP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시스코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만든 RGRP가 이것도 거리 벡터인데요. 표준 RIP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그렇다 그죠? 여기에 맞게끔 만든 시스코 전용 라우팅이 IGRP고, 그 다음에 RIP가 표준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SPF라는 새로운 링크 상태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 특성을 가지게 만든 게 바로 EIGRP입니다. EIGRP. 이게 이제 같은 어떤 특성 가지는 거고, 요 두 놈이 같은 특성 가지는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도 EIGRP, IGRP가 시스코 전용이다. 요거 두 개는 표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반면에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은 자, 광고할 때 서버넷 마스크를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립 버전 2, EIGRP, OSPF 요게 전부 다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는 정도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사실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좀 현재 이 과정보다는 조금 고급 과정 가면은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클래스 풀과 클래스 리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랩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막 광고를 하는 것을 물론 지금 이 수업에서도 립 버전 1과 립 버전 2의 차이점을 볼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텐데 이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우리가 전문 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요. 여기서는 단지 그냥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가 이런 것들이고 클래스 리스는 그 경로를 광고함에 있어서 서브넷 마스크를 포함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경로를 갖다가 만들어 내더라.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클래스풀은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그래서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는 라우팅 할 수가 없는, 나중에 클래스 리스 우리가 토폴로지인 VLSM이나 비연속 서브넷이라는 그런 어떤 토폴로지를 이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 립 버전은 라우팅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 조금 나중에 좀 전문가 고급 과정에 가서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464페이지 보니까 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얘기를 하네요. 예, 이건 여러분들 실제 세팅하면서 즉 지금 립을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RIP가 바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요. 자, 466페이지부터 이제 RIP의 특징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RIP라는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직접 한번 세팅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정적이 아니라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형성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4주차 1차 시 수업에서 RIP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과 함께 세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야기가 몇 페이지 안 남았다, 그죠? 466페이지부터 해서 472페이지까지 몇 장 안 남았네요. 예, 요게 바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내용이고요. 이제 5장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라우팅 이야기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6장만 남네요. 6장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환경 관리라고 해서 라우터나 이 스위치의 OS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팅되어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웃한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학기 수업의 내용이 거의 다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실습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LMS에다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영상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올려서 여러분이 그 패킷 트레이스를 좀 많이 좀 만져볼 수 있고 또 쉽게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을 제가 좀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 설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직접 우리 랩 토포로지 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야만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차 수업에서 RIP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